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히스패닉계와 흑인 유권자 표를 받기 위해 캠페인 톤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팀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고 불만했습니다. LA타임즈와 USC의 가장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후보가 약 1%포인트 앞섰습니다. 미국은 리우 올림픽에서 2위인 영국과 금메달 19개 차이로 우승했습니다. 한국은 8위, 북한은 34위입니다. 미국 여자팀은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큰 승리팀이 됐습니다. 최초의 올림픽은 남자만 허용됐지만 미국 여자 올림픽 팀은 미국 남자팀도 눌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폐막식에서 슈퍼마리오로 변신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관한 환호입니다. 한국은 김치를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가장 귀한 현금은 라면이라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8월 말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미국 사람들이요, 휴가를 보낸 사람들 마무리를 하고 이미 개학을 한 학교도 있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가족들과 함께 마셔스 빈야드에서 대통령 여름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2개의 루이지아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대통령이 우리가 홍수를 이렇게 힘들게 겪고 있는데도 휴가를 즐기고 있다, 빨리 와라 하는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는데, 내일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루이지아나주 홍수 지역을 방문을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블루컷 화재로 한인분들도 많은 피해를 입으셨죠. 지금 한 85% 불은 꺼졌다고 하지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손해에 관한 여러분들도 복구 작업 등을 시작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루이지아나를 방문하고 이제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레가시를 어떻게 하면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해서 있게 할까,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리고 대통령직으로서의 마지막 업무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요,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조차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어떤 숙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톤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지금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추방군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Deportation Force를 만들어서 서름 이비자를 전부 추방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일단은 지난주에 캠페인 팀을 새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켈리안 코너웨이 여자 캠페인 매니저가 미국의 CNN 방송 또 아무튼 할 수 있는 인터뷰는 전부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재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런 추방군을 만들어서 추방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하면은 이제 수순으로 가는 것이죠. 히스패닉계 유권자를 겨냥한 결국 이제 그러한 방향 선회입니다. Trump said yesterday in that meeting differed very little from what he has said publicly, Dana, including in his convention speech last month. 네, 지금 잘 들리지 않고 있는데. In Cleveland, it's that we need a, quote, fair and, quote, humane way of dealing with what is estimated to be about 11 million
illegal immigrants in this country. That was part of the discussion. It was a very robust discussion. I've seen him very animated in meetings like this where he is learning, he's taking notes, he's asking questions, he's receiving information. 결국은 이제 1,100만 달러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1,100만 달러의 100배, 1,000배의 값어치도 있을지언데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를 제가 실수로 1,100만 달러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 진영에서 1,100만 명의 그 서류 미비자를 어떻게 그 인간적으로 처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미팅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배우고 있고 또 그 질문을 전문가들에게 하고도 있고 결국은 그 캠페인 매니저가 이 정도 얘기한다는 것은 톤을 바꾼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CNN 방송의 데나 배시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폴리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역시 그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뷰를 한 그 켈리안느 컨웨이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캠페인 매니저가 지금 캠페인 매니저가 되기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그 세금 문제요. 세금 보고하지 않는다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보고 공개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막상 이 캠페인 본부에 들어가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 세금 감사 내용이 굉장히 그 심각하더라. 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세금 보고를 공개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답변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그 CNN 방송의 데나 배시가 감사를 안 받은 때도 있던데 2002년, 2008년도 그 사이에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는가 했더니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금까지의 원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집에 개인 서버를 두고 개인 이메일로 업무도 보고 개인 그 이메일 교환도 하고 있었던 그것을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의 그 충고를 따른 것이다라고 FBI의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의 사무실에서만 파웰 전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그 파티석상에서 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어떤 그 메모 형식으로 하기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콜린 파웰 국무장관이 직접 그 피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은 미국의 뭐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 아래서 국무장관을 했고 그전에는 이제 합참 의장이었고요. 자마이카 아버지 태생이었고 굉장히 그 존중받는 사람이고 점잖고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기분 나쁘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잡지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이메일 문제에 있어서 나를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주최했었던 그 파티에서 전임 장관으로서 어떤 그 후임 그 국무장관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겠는가 할 때 국무부의 그 이메일이 기능이 별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이메일을 쓰되 그러나 아주 그 중요한 내용 같은 것은 반드시 국무부의 것으로 써야지 된다. 뭐 그런 그 메모를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파티석상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 미국말로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진영이 나를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갑자기 그 대선 후보가 되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스텝이 있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자서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에 관한 새로운 자서전도 나왔거든요. 그 새로운 자서전 내용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국무장관이니까 그가 올브라이트 장관이 주최했었던 그런 모임에서 콜린 파웰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을 썼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콜린 파웰 전 장관은
나는 비밀 업무는 반드시 국무부에 이메일을 썼고 나는 그 힐러리 클린턴처럼 뭐 그 서버를 집에 둔 것도 아니고 아메리칸 온라인 아주 오래전이니까는요. 2001년 오래전이니까 아메리칸 온라인을 그 이메일을 썼고 그게 이제 기능이 국무부 것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힐러리 클린턴의 크레딧을 조금 그 내려가게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콜린 파웰에 관해서는 심지어는 그가 부시 행정부에서 뭐 딕 체니 부통령이라든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줬었던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취합해서 유엔에 가서 사담 후세인이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까지 증언을 했었던 국무장관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사담 후세인의 목을 치고 그의 동상을 그 이라크에서 끌어내리고 했었던 그 시절의 국무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콜린 파웰의 말을 신뢰합니다. 콜린 파웰 국무장관이 잘못된 정보를 이제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콜린 파웰 전 장관은 그 자신이 그랬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USC와 LA 타임즈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4.6% 대 43.5%. 그러면 1.1%포인트를 한 사람이 앞서가는데 앞서가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도널드 트럼프는 해야지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히스패닉계와 블랙 표를 많이 받지 않고는 도저히 그 당선될 수 없는 수학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히스패닉계에 대해서는 이민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말을 일단은 캠페인 매니저를 앞장서서 이제 뒤로 물러나가게 하는 것이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제도 보니까 지금까지 그 민주당 대통령 많이 해봤지 않았느냐. 흑인 대통령까지 해봤는데 흑인들 그 당신들의 삶이 나아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트럼프로 한번 바꿔보셔서 손해볼 건 또 뭡니까?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손해볼 건 또 뭡니까? 이렇게 이제 결국은 태도 자체가 지금까지는 백인 그 유권자들에게만 포커스를 뒀다면 흑인과 히스패닉 쪽으로 많이 간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오늘 아침에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클린턴 재단은 미국의 정치 역사상 가장 그 부패한 조직이기 때문에 클린턴 그 재단 자체를 깨버려야지 된다, 해쳐버려야지 된다. 이게 힐러리 클린턴을 도널드 트럼프보다 훨씬 더 많이 지지하는 보스턴 헤럴드가 지난주 사설에서 지적한 부분이고요. 물론 보스턴 헤럴드는 가장 부패한 조직이라고 클린턴 재단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클린턴 재단이 합법적으로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라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이 클린턴 재단은 너무나 그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요. 이메일 스캔들에 대해서도 뭐 연방 그 수사국이라든가 연방 법무부에서도 어떠한 그 면죄부 비슷한 것을 받았다 하더라도 공화당의 정치인들은 계속 이것을 문제 삼고 갈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보스턴 헤럴드의 의미는 그러니까 그냥 해쳐라 하는 것이고 도널드 트럼프는 이제 부패했으니까 해쳐라 하는 내용이고요. 또 지난 주말부터는 지금 그 October 그 서프라이즈 뭐 한국에도 선거 직전에 어떠한 그 큰 돌발 변수가 터질 것이다.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 돌발 변수라는 것이 자연적인 것이 있을 수 있고 의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미국에서의 선거를 앞두고 October 그 서프라이즈라는 것은 지금 내셔널 리뷰 같은 데서 얘기하고 있기는 리키 윅스요. 줄리안 아산지가 뭔가를 쥐고 있는데 이것을 그 10월 달에 선거 직전에 터뜨릴 것이다 하는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박스뉴스의 션 해니티가 비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에 자문을 합니다. 그러면 그 박스뉴스의 CEO로 오래 일하다가 뭐 부시를 대통령 만들기나 아니면 로널드 레이건과도 열심히 일을 했었던 바로 그 사람이 이제 그 루퍼트 머독에게 그 여자와의 성추문으로 잘리고 나서 말 그대로 잘렸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리고 나서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 자문을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가장 그 인기가 있다고도 할 수 있고 영향력은 분명히 있고요 하는 션 해니티 그 박스 뉴스의 진행자가 비공식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에서 자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이게 뭐 뉴스 앵커가 이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박스 뉴스 채널은 처음에 만들 때부터 오피니언 리더 어떤 그 오피니언을 굉장히 그 강조해서 만든 채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뉴스를 그냥 스트레이트 뉴스만 더 이상 원치 않는다는 거죠. 뉴스 뒤에 무슨 얘기가 있는 것인지 이 뉴스를 어떻게 봐야지 되는 것인지 해설 내지는 뭐 뒤에 뒷얘기라고 할까요? 아니면 비판 얘기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원한다는 의미로 팍스뉴스가 만들어졌는데 물론 그 팍스뉴스가 한쪽으로 치우쳐진 오피니언 리더들을 많이 내세우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션 해니티가 하는 얘기가 그럽니다. 내가 왜 도널드 트럼프의 자문을 하지 못하는가? 나는 한 번도 나 자신을 저널리스트라고 얘기한 적이 없다.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균형을 맞춰야지 되는 균형을 그렇게 맞춰지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맞추려고 애쓰는 저널리스트라고 나 스스로를 얘기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는 트럼프의 그 비공식 자문을 하는 것 아무렇지도 않다 하는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보면은 지금 그 트럼프 쪽으로 박스 뉴스는 완전히 박스 뉴스의 리더들이 트럼프에게 실제적으로 많은 자문을 하고 있고 힐러리 클린턴 주변에는 대부분의 언론이 좀 진보적이니까요. 왜냐하면 여기서의 그 진보의 공통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보수라든가 공화당은 자유스럽게 정부의 조직도 그렇고 또 사업하는데도 인간의 그 자유로운 활동을 존중을 해서 경제도 일으키고 정부는 그래서 규제를 작게 해야지 되고 그래야지 된다는 것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언론의 그 많은 공통적인 진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삶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까지 정부가 미국이라는 나라는 부자 나라이고 능력이 있는 나라니까 그런 사람까지를 커버를 해줘야지 된다. 그런 정도의 그 정부의 기구의 능력이라든가 그리고 무조건의 자유를 허용해서 이렇게 빈부의 격차가 심해져서 못 사는 사람이 계속 못 살도록 수렁으로 떨어져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진보의 가치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그 진보의 가치를 내세우는 언론이 그 진보가 훨씬 많기 때문에 민주당 쪽에 아무래도 가깝고 사회보장제도 등등 해서요. 그래서 그런 많은 언론들은 지금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고 있는데 힐러리 클린턴 자신이 내놓는 매력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불신감 이런 것들이요. 이메일 문제도 그렇고 그 콜린 파웰을 마치 걸고 넘어진 것 같은 그런 그 발언과 증언도 힐러리 클린턴 자신은 조금 그 실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그 아침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미국이요. 그 리오 올림픽에서 1등한 것은 사실 당연합니다. 돈도 많아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 좋은 것도 사실이고 파견한 선수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견했어요. 잠시 뒤에 그래도 이것저것 올림픽 그 정리는 한번 해야지 되겠죠. 그리고 올림픽에서도 장한 것, 강한 게 아니라 장한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은 여자 사이드에서 더 많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때요 남자 여자를 따지고 싶지는 않지만 그 남자들의 강함이요 현대 사회에서는 그것을 막 추구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단점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정치나 여러 분야에서 여성의 그 섬세함이라고 할까요 기본적인요 물론 그 성격 차이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르지만 여성의 또 그 남을 배려하는 것 100% 승부에만 집착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시기는 분명한 것 같고 리우 올림픽에서 여자들이 많이 이겼는데요 여러 면에서 성적에서도 인간적인 면에서도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폐막식 보셨어요? 폐막식 마지막 부분 괜찮더군요. 미국이 그 골드 46개, 영국이 27개, 1등과 2등의 차이가 아주 크죠. 더군다나 이제 영국의 경우는 잘한 거예요, 이번에. 그 바로 직전에 주최국이 되고 나서 메달 순위가 나아진 나라는 영국뿐이랍니다, 이번에. 그리고 이제 중국이 한 개 모자라는 26개로 3위, 러시아가 이제 4위, 5위가 독일, 6위가 일본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프랑스가 있고, 한국이 이제 9개, 3개, 9개 메달이요. 금, 은동 해서 8위인데, 총 메달 수로 하면은 11위가 되나요? 한국? 그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브라질은 13위로 지금까지 그 브라질이 했었던 것 중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주최국으로서 그 누릴 수 있는 최대한까지 이제까지 다른 나라들이 했었던 것까지 했는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축구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어디 가다가 그 가게 화면에서 독일이랑 브라질이랑 축구하는 거 봤는데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브라질을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같이 있던 사람이 왜 브라질을 응원을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얘기를 했죠. 어느 나라이든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국민의 그 생활도로나 좀 약한 쪽을 어차피 뭐 스포츠로 응원하는 거 아니니까 그 응원하고 싶다고. 그런데 브라질이 이겼어요. 그건 좋았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34위, 금, 은, 동이 2개, 3개, 2개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나라 가운데서는요, 이게 뉴질랜드가 인구가 400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메달을 18개나 받았거든요. 더군다나 4년 전 런던에서는 13개 받았었는데, 모든 분야에서 거의 금메달을 받았어요. 나간 분야는 세일링, 사이클링, 무슨 링이 많네요. 카누잉, 럭비, 골프는 우리는 박인비 선수가 받았고, 리디아고 선수가 2위였고요. 로잉도 그렇고, 자마이카도 인구가 300만 명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최고의 스프린터가 있으니까 어쨌든 이제 11개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러시아를 보면은요, 러시아가 지금 4위인데 지금 러시아 선수는 거의 3분의 1이 그 도핑 스캔들로 인해서 출전을 못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런던 올림픽 때는 메달이 77개였는데 지금은 56개로 떨어져서 지금 4위입니다. 원래 따지고 보면은 러시아가 더 잘할 수 있었던 거죠. 훨씬. 그리고 2주일 동안이나 같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나는 여러 가지 그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제 축구를 좋아하시니까 한국이 조금 일찍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제 결승전 많이 보셨을 것 같고, 미국 사람들이야 블랙으로서 정말 지금까지 계속 몇 번이나 골드 메달을 받고 하는 그런 선수들도 있고, 최고의 최저 선수죠. 사이먼 베일스 같은 선수, 그리고 이제 세계 각 나라에서 한국의 자매도 있었고, 5,000m 육상에서요. 형제 자매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형제 자매들이 아주 좋은 성적을 거두지는 못했어요. 개막을 할 때는 처음에 이제 지금까지 올림픽 역사상은 최초인데 국가가 없는 난민팀이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없으니까 국기를 들 수가 없어서 지금 올림픽 공식 경기를 들고, 그리고는 이제 그 사이에서 시리아의 수영 선수 우스라 마디니 선수가 기억이 나는데, 그 선수가 잘 하지는 못했죠. 당연히 수영장도 없고 뭐도 없고 연습도 못하고 떠돌이 국민으로서 하는 것인데 2020년에는 뭔가 좀 이렇게 성적을 내보겠습니다. 그런 말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굿바이 하는 선수들도 많았잖아요. 마이클 펠프스 10대 때 2004년도 그때 메달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은 아버지잖아요. 4개월 된 아들이 있는, 그리고 이제 곧 결혼을 할 것이고요. 우사인 볼트도 마찬가지고 그 사진은 영원히 기억날 거예요. 살짝 이렇게 쳐다보는 그 사진이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미국의 또 다른 수영 선수팀이 그야말로 이랬다 저랬다 말하고 하는 그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시사주간지 타임은 역시 이번에 그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그 기억할 만한 그런 그 장면으로 이제 그 사마리탄즈라고 해서 뉴질랜드와 그 미국의 그 육상 선수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었던 니키 헤블린과 그리고 그 아베이 그 다코스티노 두 선수 누가 먼저 넘어지고 다치고 그런데 이 선수가 더 심각하고 나중에 기다리고 하는 그런 것 그것이야말로 랭킹하고 상관없이 랭킹에 랭크됐을 리가 없죠. 상관없이 올림픽 정신이다 하는 얘기요. 그리고 이제 브라질 사람들 그야말로 그 폐막식 보니까 브라질이 음악 삼바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등등의 음악과 강렬한 색깔과 함성과 그 흑인 올페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런 것들 물론 이제 그 좀 질서가 없었고 다른 나라 선수와 그 브라질 팀이 경기할 때는 너무 다른 나라 선수들 주눅 들게 했었고 이런 것들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굉장히 그 아주 선명한 그런 그 모습을 브라질 사람들이 세계에 보여준 것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그 올림픽이라는 게 그리스의 그 제우스 신에게 뭔가를 이렇게 이제 그 받들기 위해서 남자들만 참여하는 것이었는데 사진을 보고 역사적인 기록을 보니까 제우스의 와이프, 제우스가 워낙에 여자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자식들도 많고. 그런데 그의 와이프는 헤라가 그래도 본부인은 나 하나야 뭐 이런 거 말하자면 요즘으로 말하자면 계약하고 결혼한 거잖아요. 헤라를 위한 그런 그 여성들의 경기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그 미국 선수가 출전한 팀 가운데서 가장 많아서 554명이 출전을 해서 여자 선수가 더 많았어요. 291명, 남자가 260 그럼 몇 명이 됩니까? 263명. 3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 선수들이 굉장히 잘했는데, 뭐 일단 그 농구가 6번 그 금메달이었고요. 올림픽에서 메달 수도 골드가 46개잖아요. 그 가운데 27개가 여자예요. 나머지가 남자 그 미국 선수팀이 받은 것이고요. 그 전체적인 그 메달 수는 여자가 61개, 남자가 55개. 그래서 이제 합해서 미국의 경우는 116개를 받은 것이잖아요. 뭐 미국 선수들 너무너무 여자들이 잘했죠. 체조, 스위밍, 농구, 로잉 그리고 뭐 물에서 하는 것도 뭐 있죠. 워터폴로. 축구가 좀 그 아쉬웠어요. 축구가 이제 결국은 그 스웨덴에게 졌고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제 여자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었다는 장면이 이제 폐막식인데, 폐막식에서 2020년도에 그 주최국이니까 일본이 이제 비디오 몽타주 그 하이라이트 보니까 2분 조금 넘던데요. 일본 선수들과 뭐 여러 선수들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 그 비디오 게임 캐릭터가 이렇게 좀 믹스드 된다고 할까요? 밍글된다고 할까요? 그렇게 막 나오고 나서 일본 하면은 뭐 비디오 게임이 워낙에 유명하니까요. 그리고 거의 끝에 그 슈퍼마리노, 닌텐도의 그 캐릭터요. 슈퍼마리노가 나오는데, 이게 바로 슈퍼마리노가 이제 다른 캐릭터의 도움을 받아서요. 도라에몽의 도움을 받아서 딱 그 무대에 등장을 하는데, 옷도 그대로 그 입은 거예요. 슈퍼마리노의 옷을 입고 딱 등장을 했는데, 옷이 짜라락 그 무대에서요. 마치 그 배우가 아니라, 그 가수들이 공연할 때 그렇듯이 딱 이제 이 그 슈퍼마리노의 그 캐릭터의 옷이 쫙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양복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였던 겁니다. 그런데 빨간 색깔 모자를 쓰고 양복을 입었는데요. 빨간색 공을 딱 들고 나타나더군요. 이게 이제 일본의 그 다음 올림픽의 심볼이니까요. 아이디어 자체가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아이디어였다고 하고, 이런 그 폐막식을 보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뭐 쿨하다, 오 마이 갓 하면서 결국은 마케팅이잖아요. 일본에 가고 싶다. 2020년 해서 일본은 이제 2020년 그 올림픽의 시작 전의 시작은 그 아주 그 잘한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는 참 오랜 동안 돈 쓰고 별로 효과 없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들었는데요. 한국의 김치 외교가
요즘에 조금 이제 그 부각되는 것 같거든요. 오늘 그 NPR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재밌게 보도를 해서 몰랐던 사실도 알게 된 것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주인이 우주에서 뭐 마치 그 다저스의 한국인의 밤이 있듯이 우주에서도 이제 그런 그 페스티벌하는 밤이 있었는데 이소연 씨가 우주인이요 그 국제정거장에서 한국 음식 그 김치 이런 거 가지고 가서 다른 그 6명의 우주인과 먹었던 그런 적도 있답니다. 그래서 지금 김치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할 땐 김치의 세계화 하는데 오늘 그 NPR 방송은 한국이 김치를 세계와 연결하는 어떤 그 도구로 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위장 외교 이렇게 표현하고도 있는데 소프트 파워죠. K-팝처럼 김치도 이제 그 K-김치라고 해야지 된다. 왜냐하면 그 김치는 꼭 그 먹는 음식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문화 같은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NPR 방송이 보도하는 것으로 뭐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 우리들의 그 예전의 추억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모든 집에 한국에는 냉장고에 언제나 김치가 있는데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갑자기 겨울이라서 그 동치미 그 얼음 김치가 먹고 싶어가지고 참 그래서 한 150톤을 사람들이 매년 김치를 먹는답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요, 이 그 배추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 김치에 들어가는 보통 한 12가지의 재료로 보는데 뭐 쉽게 고춧가루, 또 당근은 뭐 안 넣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오이소배기 할 때는 아직도 뭐 당근과 부추를 넣으시는 분 많으시니까요. 무 있죠, 멸치 있죠. 이러한 것들로 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가 해서 이제 주식시장에서도 많은 것을 예측을 한답니다. 겨울에 이제 김장 담글 때 몇 포기 담궈, 뭐 석이네는 뭐 누구네는 몇 포기 담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다 예전에는 뭐 몇백 포기 담그다가 나중에는 올해는 배추값이 너무 비싸서 날씨가 너무 추워서 뭐 좀 줄였어 이런 얘기요. 유네스코에서도 김장을 정말 그 역사적으로 결국은 그 등재해줬고 하는 것이요. 이웃에 언제나 11월 달이 되면은 이제 서로 같이 모여서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NPR 방송이 보도하기를 며칠 동안 뭐 이 집 사람과 이 집 사람과 말 안 하다가도 김장이 되면은 이제 그 분업을 해야지 되니까 그때 이제 함께 얘기하고 정보도 나누고 누구와 누구 짝을 맺어주면 좋겠어 이런 것도 한다는 얘기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성별이 너무 뚜렷해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 이것은 뭐 어떤 유교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 들어왔다가는 이거 겨울 내내 먹고 봄까지 먹어야지 되는 김치인데 그것으로 김치전도 먹죠. 찌개 먹죠. 콩나물 넣고 멸치만 넣어서 시원한 그 김치국도 만들어 먹죠. 뭐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잠깐 잘못하면 안 되니까 남자는 출입 금지 시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우주인 얘기가 나오는데 2008년까지 그야말로 한국전이 끝냈었을 때가 1950년대인데 휴전이지만요. 어떻게 여자 우주인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광주에서 태어났다죠. 잘하고 그 이소연 씨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 우주인을 김치를 가지고 갈 수 있겠는가 해서 한국 정부에서도 돕고 해서 결국은 이제 가지고 갔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요. 이 우주인 한국 젊은 여성이 하는 얘기가 김치라는 것이 꼭 전통적인 음식에서 넘어서 정신적으로 서포트를 해주는 것. 이번에 리우 올림픽에서 맥도널드 가게에 왜 그렇게 30분, 40분씩 서서 선수들이 먹었겠어요. 그게 이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엄마가 끓여주는 뭐 북엇국을 먹듯이 어렸을 때 뭐 다 뭐 20대, 10대, 뭐 멕시코 축구 선수들은 10대도 많던데요. 그런 선수들이니까 맥도널드를 먹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해서 그런 것을 먹는다는 이 우주인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떤 그 감정적인 서포트를 받고 싶어서 하는 것이요. 그래서 다른 그 우주인들한테 이소연 씨가 먹여봤대요. 코리안 나잇에. 그랬더니 뭐 겉으로는
맛 좋은데 하면서 얼굴 보니까 아니더라. 처음부터 어떻게 적응이 되겠어요? 해서 김치버스가 있다는 거 저는 몰랐는데요. 5년 전에 류시연 씨가 셰프인데 또 한국이에요. 뭐 작가이기도 하고 32개 국가를 마치 그 김치 타코 그 트럭이 다니듯이 김치버스라고 해서 한국의 그 김치를 이제 싣고 미국에서부터 아르헨티나 뭐 음식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태리까지 가서 다 그 한국 음식을 김치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선보여서 그 사람들에게 김치를 먹어보게 하고 앞으로 좋아할 수 있게 하는 가능성도 좀 닦아놓고요 하는 얘기. 우주인은 그 NPR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살기 위해서만 먹는 게 아니라 음식이라는 게 서로 믿는 것이다. 저는 이런 속담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좋은 음식을 대접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좋은 음식 대접한 사람을 배신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이 한국에는 있다고 하면서 NPR 방송이요. 김치볶음밥 만드는 것까지 이제 알려주는데 어떻게 만드세요? 사실은 김치볶음밥 맛있게 만들려면은요, 제 생각에는 비결 중에 하나가 버터 조금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사람에게 알려주는 김치볶음밥 만드는 것은, 이게 베이컨 3줄 정도 이렇게 잘라놓고, 그리고 이제 어니언도 좀 자르고, 김치를 이렇게 종종 쓰는데, 국물은 좀 짜서, 그리고 버리지 말고, 나중에 이제 간 맞춰야지 되니까요. 밥은 이제 짧은, 보통 그 흰쌀이고, 흰쌀을 뜨거운 밥으로 하면은 이상하게 맛이 없어요. 그래서 냉장고에다 좀 식혀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카노가 오일이나 베지터블 오일 좀 준비해 놓고, 그리고 이제 그 버터 2분의 1, 이번 이게 양이니까요. 계란은 옵셔널이다. 그래서 동그란 노른자가 위로 오게 하고, 그리고 그 파도, 옵션이다. 좀 썰어 놓고 하면서 이 부분은 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후추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베이컨 들어가니까. 솔트, 소금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이렇게 나중에 이제 김치 국물 세이브 해둔 거 있잖아요. 우리 좀 전에. 그것으로 만들어 놓으면 좋잖아요. 오늘 저녁 메뉴는 제가 정해드렸습니까? 제가 정해드린 게 아니라 NPR 방송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요. 네, 이런 소프트한 뉴스가 있는가 하면은 한국과 미국이 어제부터 이제 한미 군사합동훈련을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9월 2일까지 하게 되는데, 미군 25,000명과 한국군 딱 그 배입니다. 5만 명이 함께하고, 북한은 이제 도발이다 하면서 이제 선제 공격 위협까지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태영호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의 공사의 한국으로의 탈북, 이 이후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미 합동 군사훈련 할 때는 언제나 군사훈련은 이어지는 것이고, 북한의 반응은 도발이다, 우리 선제 공격할 위협이 있다,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잠시 뒤에는 좀 전에 김치볶음밥을 말씀드렸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아무도 싫어하지 않을 음식 가운데 하나가 김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장 단순한 음식이 라면인데, 라면이 미국에서는, 미국 사람들, 특히 이제 교도소에서는 너무 큰 중요한 돈이랍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 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네, 애리조나 대학교에서 이제 박사 학위를 지금
듣는 과정에 있는 마이클 깁슨 씨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작년에 나왔다는데 지난해요.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이게 미국의 그 교도소에서 너무나 일하고 운동하고 에너지가 그 모자라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수감자들이 라면을 너무 담배보다도 귀하게 생각한다고 하거든요. 라면 하나에 59센트인데 셔츠 2개면 10달러짜리 라면 2개를 받고 그리고 담배 5개 피면 2달러 정도 되는데 라면 1개를 받는답니다. 어떤 때는 라면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다치는 사람까지 있을 정도래요. 우리는 잘 먹고 있는데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전 장관은 나는 비밀 업무는 반드시 국무부에 이메일을 썼고 나는 그 힐러리 클린턴처럼 뭐 그 서버를 집에 둔 것도 아니고 아메리칸 온라인 아주 오래전이니까는요. 2001년 오래전이니까 아메리칸 온라인을 그 이메일을 썼고 그게 이제 기능이 국무부 것보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힐러리 클린턴의 크레딧을 조금 그 내려가게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힐러리 클린턴은 사람들이 믿지 못하지만 콜린 파웰에 관해서는 심지어는 그가 부시 행정부에서 뭐 딕 체니 부통령이라든가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이 줬었던 여러 가지 그 자료를 취합해서 유엔에 가서 사담 후세인이 살상 무기를 갖고 있다라고까지 증언을 했었던 국무장관이잖아요. 그 뒤에 이제 사담 후세인의 목을 치고 그의 동상을 그 이라크에서 끌어내리고 했었던 그 시절의 국무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콜린 파웰의 말을 신뢰합니다. 콜린 파웰 국무장관이 잘못된 정보를 이제 그대로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콜린 파웰 전 장관은 그 자신이 그랬었던 것에 대해서 나중에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그 USC와 LA 타임즈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다른 여론조사 결과와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4.6% 대 43.5%. 그러면 1.1%포인트를 한 사람이 앞서가는데 앞서가는 게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앞서가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그 도널드 트럼프는 해야지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이 스윙 스테이트에서 히스패닉계와 블랙표를 많이 받지 않고는 도저히 그 당선될 수 없는 수학적인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히스패닉계에 대해서는 이민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말을 일단은 캠페인 매니저를 앞장서서 이제 뒤로 물러나가게 하는 것이고 흑인 커뮤니티에서는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어제도 보니까 지금까지 그 민주당 대통령 많이 해봤지 않았느냐. 흑인 대통령까지 해봤는데 흑인들 그 당신들의 삶이 나아진 게 뭐? And very animated in meetings like this where he is learning, he's taking notes, he's asking questions, he's receiving information. 결국은 이제 1100만 달러래요. 제가 죄송합니다.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 1100만 달러에 100배, 1000배의 값어치도 있을지언데 1100만 명의 서류 미비자를 제가 실수로 1100만 달러라고 잘못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도널드 트럼프 캠페인 진영에서 1100만 명의 그 서류 미비자를 어떻게 그 인간적으로 처우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후보가 미팅에서 여러 가지 지금 배우고 있고 또 그 질문을 전문가들에게 하고도 있고 결국은 그 캠페인 매니저가 이 정도 얘기한다는 것은 톤을 바꾼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CNN 방송의 데나 배시와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고 ABC 방송의 조지 스테파노폴리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역시 그 같은 내용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터뷰를 한 그 켈리안느 컨웨이 도널드 트럼프의 새로운 캠페인 매니저가 지금 캠페인 매니저가 되기 전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그 세금 문제예요. 세금 보고하지 않는다고 힐러리 클린턴 후보 진영에서 강하게 비난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세금 보고 공개를 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막상 이 캠페인 본부에 들어가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그 세금 감사 내용이 굉장히 그 심각하더라. 감사가 끝나고 나면은 세금 보고를 공개를 할 것이다. 이 정도로 답변을 했고요. 그러자 이제 그 CNN 방송의 데나 베시가
감사를 안 받은 때도 있던데 2002년, 2008년도 그 사이에 세금 보고서에 대해서는 할 수 있지 않는가 했더니 세금 보고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게 지금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지금까지의 원칙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주 금요일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집에 개인 서버를 두고 개인 이메일로 업무도 보고 개인 그 이메일 교환도 하고 있었던 그것을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의 그 충고를 따른 것이다라고 FBI의 그 조사받는 과정에서 얘기를 했다. 그것은 이제 그렇게 한 것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가 히스패닉계와 흑인 유권자 표를 받기 위해 캠페인 톤을 본격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이 힐러리 클린턴 팀이 이메일 스캔들과 관련해 자신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려 한다고 불만했습니다. LA타임즈와 USC의 가장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로는 트럼프 후보가 약 1%포인트 앞섰습니다. 미국은 리우 올림픽에서 2위인 영국과 금메달 19개 차이로 우승했습니다. 한국은 8위, 북한은 34위입니다. 미국 여자팀은 리우 올림픽에서 가장 큰 승리팀이 됐습니다. 최초의 올림픽은 남자만 허용됐지만 미국 여자 올림픽팀은 미국 남자팀도 눌렀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자신의 아이디어로 폐막식에서 슈퍼마리오로 변신해 환호를 받았습니다. 일본에 관한 환호입니다. 한국은 김치를 세계와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NPR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미국 교도소에서 가장 귀한 현금은 라면이라고 영국 신문 가디언이 전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8월 말이 됐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서 미국 사람들이요. 휴가를 보낸 사람들 마무리를 하고 이미 그 개학을 한 학교도 있고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가족들과 함께 마셔스 빈야드에서 대통령 여름 휴가를 끝내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2개의 루이지아나주에서 발행되는 신문이 대통령이 우리가 그 홍수를 이렇게 힘들게 겪고 있는데도 휴가를 즐기고 있다. 빨리 와라 하는 그 비난하는 사설을 실었는데 내일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루이지아나주 그 홍수 지역 장관의 사무실에서만 파웰 전 국무장관이 그런 말을 그 파티석상에서 한 것은 기억나지 않고 나중에 어떤 그 메모 형식으로 하기는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콜린 파웰 국무장관이 직접 그 피플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콜린 파웰 전 국무장관은 미국의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 아래서 국무장관을 했고 그전에는 이제 합참의장이었고요. 자마이카 아버지 태생이었고 굉장히 그 존중받는 사람이고 점잖고 행동을 가볍게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기분 나쁘다 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표현을 한 것인데 잡지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힐러리 클린턴 후보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 이메일 문제에 있어서 나를 끌고 들어가서 결국은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 그런데 나는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 주최했었던 그 파티에서 전임 장관으로서 어떤 그 후임 그 국무장관들에게 어떤 충고를 하겠는가 할 때 국무부의 그 이메일이 기능이 별로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개인 이메일을 쓰되 그러나 아주 그 중요한 내용 같은 것은 반드시 국무부의 것으로 써야지 된다. 뭐 그런 그 메모를 그 힐러리 클린턴에게 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파티석상에서 그렇게 말한 것은 기억이 없다고 하면서 분명하게 그 미국말로 그런 그 표현을 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 진영이 나를 내 탓으로 돌리려고 한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힐러리 클린턴 그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갑자기 그 대선 후보가 되려고 결정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스텝이 있었잖아요. 힐러리
힐러리 클린턴에 대한 자서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에 관한 새로운 자서전도 나왔거든요. 그 새로운 자서전 내용 가운데서 앞서 말씀드렸던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는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국무장관이니까 그가 올브라이트 장관이 주최했었던 그런 모임에서 콜린 파웰이 그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개인 이메일을 썼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피플과의 인터뷰에서 콜린 파웰을 방문을 하고, 캘리포니아주에서 블루컷 화재로 한인분들도 많은 그 피해를 입으셨죠. 지금 한 85% 불은 꺼졌다고 하지만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있었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손해에 관한 여러분들도 그 복구 작업 등을 시작하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 그 루이지아나를 방문하고 이제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의 레가시를 어떻게 하면은 그 힐러리 클린턴 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있게 할까, 이런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그리고 대통령직으로서의 마지막 업무는 트랜스퍼시픽 파트너십이요, 그 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조차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오바마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어떤 그 숙제로 남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톤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까지는 지금 이민자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그 추방군을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Deportation Force를 만들어서 서름 이비자를 전부 추방하겠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더니, 일단은 그 지난주에 캠페인 팀을 새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켈리안드 코너웨이 그 여자 캠페인 매니저가 미국의 뭐 CNN 방송 또 뭐 그 아무튼 할 수 있는 인터뷰는 전부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그 재고려하고 있다. 아직까지 확실하게 이런 추방군을 만들어서 추방시키지 않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이 정도 하면은 이제 그 수순으로 가는 것이죠. 히스패닉의 그 유권자를 겨냥한 결국 이제 그러한 그 방향 선회입니다. Trump said yesterday in that meeting differed very little from what he has said publicly, Dana, including in his convention speech last month. 네, 지금 잘 들리지 않고 있는데. In Cleveland, it's that we need a, quote, fair and, quote, humane way of dealing with what is estimated to be about 11 million illegal immigrants in this country. That was part of the discussion. It was a very robust discussion. I've seen